어떤 민족의 이야기를 알려면요, 그 이름부터 살펴보는 게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름에서 출발해서 위구르라는 민족의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대 문자, 그냥 오래된 글씨가 아니에요. 이건 위구르족의 선조들이 역사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를 위구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이름에 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름이 위구르라는 민족의 뿌리에 대해 뭘 알려주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역사 기록을 파헤쳐서 이 위구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중국의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위구르라는 이름이 이렇게나 다양한 한자로 표기됐습니다. 이건 당시 중국 왕조들이 이들을 어떻게 불렀고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기록 자체가 이들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존재해왔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학자들은 이 위구르라는 이름의 뜻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세기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앗딘이 제시한 연합 또는 돕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17세기 학자 아불가지 바하두르칸이 주장한 의지하여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에 나오는 오이카라다이스라는 부족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죠. 자, 이렇게 역사 기록을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세계로 가볼게요. 바로 위구르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했던 아주 장엄한 신화와 전설의 세계입니다. 그 첫 번째 탄생 신화는 바로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티루크계 민족들이 자신들의 공통된 시조로 여기는 인물, 오구주 쾌간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학설, 라시드 앗딘의 연합과 도움이라는 해석과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설에서는 위대한 영웅의 업적이 곧 이름의 기원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신비롭고 어찌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또 다른 탄생 신화가 있어요. 페르시아 역사가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버전이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카라코름 산맥 근처 두 강이 흐르는 광활한 땅에 신성한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빛 한 줄기가 내려와서 이 두 나무 사이에 언덕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언덕이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문처럼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건 놀랍게도 5개의 방이었어요. 그리고 각 방에는 은으로 만든 젖발대를 입에 문 채 잠들어 있는 아기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정말 비범한 탄생이죠. 바로 그 순간 그들을 낳은 두 그루의 나무가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고귀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이름이 영원히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건 아이들의 신성한 혈통과 특별한 운명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이 신성한 아이들을 본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웠던 5째, 부카테킨을 자신들의 첫 번째 지도자인 칸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위구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전설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신화의 세계를 여행했는데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고고학이나 실제 역사 기록 같은 좀 더 실증적인 증거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전설은 우리는 신성한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역사는 우리는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신화가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준다면, 역사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다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서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따라가 보면요, 위구르의 탄생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처음엔 돌골 제국의 지배를 받던 여러 부족 중 하나였죠. 그런데 서기 605년에 돌골의 지배자가 이 부족장들을 대거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분노한 위일 시족이 다른 부족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고, 바로 이 저항의 과정 속에서 회흘, 즉 역사적인 위구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부족이 반란에 성공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많은 문화가 만나고 섞이는 아주 복잡한 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위구르의 조상들이 살았던 중앙아시아는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거대한 교차로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카인, 토아라인, 소구드인 같은 정말 다양한 고대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된 거죠. 그들의 문화와 언어, 심지어 유전자까지 서로 섞이면서 오늘날의 위구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족이 하나로 섞였다는 역사는요, 그냥 오래된 책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위구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증거를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현대 위구르인들에게서는 크게 세 가지 인종적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럽 계통인 파미르페르가나 유형, 그리고 동아시아 계통에 섞인 남시베리아 유형, 또 지중해나 인도 아프간 쪽 유럽 계통 유형까지요. 이게 바로 동서양의 여러 민족이 융합했다는 아주 강력하고 생생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신화, 역사, 그리고 과학적 증거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이 고대의 기원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위구르라는 민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신성한 나무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 가득한 신화, 그리고 억압에 맞서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쳤다는 현실적인 역사. 이 두 가지 실이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서 지금의 위구르라는 아주 풍부하고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민족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라고 믿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나 큰 힘을 가질까요? 이건 비단 위구르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